예, 반갑습니다. 손요아입니다. 이제 소재, 우리가 그동안 계속 다뤄왔던 기계 재료 중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가 됩니다. 이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보고 기계 재료 편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랑 금속 및 세라믹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고성능 플라스틱 소재를 말하는데요. 강도와 탄성이 우수하며 고온의 조건에서 견디는 플라스틱 제품들입니다. 그러니까 금속이나 세라믹과 같은 완전히 그거하고 똑같진 않지만 그런 이제 금속이나 세라믹 소재와 버금가는 그런 상당히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플라스틱 종류들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생활하는 주변에 생활용품들이나 가전제품들 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플라스틱 종류들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종류들하고는 좀 구분해서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는 용어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자동차 전기 전자부품 및 기타 공업용 구조재로서 사용 가능한 온도 100도 이상 또는 150도 미만의 플라스틱 소재이다. 기계적 강도, 내약품성, 내후성, 내열성, 난연성, 재전성 등이 우수한 소재이고요. 그리하여 오랜 기간 하는 이제 자동차, 가전, 건축자재 등에 널리 사용하고 있죠. 폴리카보네이트, 변형 포니페닐렌 옥사이드, 그 다음에 나일론, 폴리아스탈, 폴리뷰틸렌, 텔레플라이트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뭐 종류들은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보다 더 어떤 그 기능적으로 우수한 그런 플라스틱을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온도가 150도 이상 되는 플라스틱 수지입니다. 여기 이제 도표가 있는데요. 이 도표에서 보면은 크게 나눠가지고 한 4단계 정도 이렇게 그 4구분을 정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쪽 비결정적 플라스틱 쪽이 있고 결정성 플라스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150도 이상 되는 것과 150도 이하. 그래서 요 이제 범용 플라스틱, 요 아래쪽은 이제 범용 플라스틱 쪽에 해당하고요. 여기는 이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여기가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현장 용어로 엔프라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엔프라. 요거는 일본식 그 용어인데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붙여가지고 엔프라라고 하는 용어들 쓰고 있으니까 엔프라라는 용어도 함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보면은 이 일반 범용 플라스틱 쪽에는 뭐 PMMA, ABS, PVC, PS, PP, PE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쪽에 PC, MPPO, PA, POM, PBT, PET, 헬 그런 것들이 있고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쪽에는 PEI, PAR, PSU, PI, LCP, 피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표시 안 돼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알아보겠습니다. 5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첫 번째로 이제 폴리카보네이트, PC라고 줄여가지고 말을 하는데요. 그 5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중에 유일한 투명성 수지입니다. 광으로 사용하고 타수지와 혼합하여 가전제품이나 모바일 기기의 외장 소재로 많이 쓰이는데요. 이게 방탄용으로도 많이 쓰고 있어요. 방탄용이라고 하는 거는 잘 깨지지가 않으니까 거의 정말로 이게 강해가지고 깨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장비에서도 장비 외장 카바들, 투명한 카바들을 요즘에는 PC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나일론하고 폴리아마이드인데 나일론은 최초의 합성 섬유로 개발되었죠. 60년대, 70년대 영화들을 보면은 그 옷을 입었던 그 옷들이 대부분 나일론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높은 내열성하고 내마모성, 내약품성, 우수한 기기적 강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덩어리로 이렇게 좀 쓰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사출을 해서 쓴다거나 예, 그렇게 쓰죠. 나일론 66 또는 나일론 6을 많이 쓰고 있고요. 폴리아세탈도 있습니다. POM 또는 아세탈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요것도 기계 부품용으로 많이 쓰고 FA 장비에서는 기어나 베어링 소재로 좀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요. 대신에 이제 강산 강염기에 좀 약한 내화학성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런 강산 강염기에 노출되는 그런 환경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성 폴리페닐 옥사이드 MPPO라고 하는데요. 강도나 치수 안정성, 내열성이 뛰어난 수지지만 단독으로는 제품 가공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플라스틱과 혼합하여 사용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전기전자 자동차 부품 중심으로 그 수요가 좀 많이 있는데 FA 부품으로는 그렇게 많이 쓰는 편은 아니에요. FA 부품으로는 이 PC는 안전용 투명 카바 쪽으로 좀 많이 쓰고, 그다음에 기계 부품용으로는 POM을 좀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요 밑으로 가면 이제 다른 것들을 주로 씁니다. PBT라고 하는 그 재료 같은 경우도 기계적 강성, 내열성, 성형성, 내구성, 내화성이 우수한 플라스틱이다. 다양한 타 플라스틱과 상용성이 뛰어난 혼합 재료로서 주요 사용한다. 여기 보면 이제 자동차 부품 쪽으로 사용하는 재료들이 좀 꽤 있죠. 자, 다음은 기계에 많이 사용되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PC, POM, MC 나일론, 그 다음에 P, 폴리에틸렌, 폴리플로필렌, 우레탄, PVC 같은 경우는 화학 공장 같은데 배관용으로 좀 쓰고요. 웻 장비, PVC는 웻 장비에 많이 씁니다. 웻 장비에 PVC를 왜 쓰냐면은 그 용접이 융접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얘는 플레이트하고 플레이트를 이렇게 붙일 때 여기다 녹여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그런 것들이 잘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선 이제 웻 장비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세정기라든지 세정기나 그리고 PVC가 내화학성이 좋기 때문에 그 애처 장비라든지 뭐 이런 이제 공정들에 좀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일반 기계 부품 쪽에는 별로 안 써요. 기계 부품 쪽에는 다른 것들을 좀 쓰고요. 자, 그 다음에 UHMWP 도 많이 쓰고요. 울템이라는 거, 그 다음에 테프론, 피크, 토론, 세라룰, PI, 뭐 이런 것들을 쓰는데, 요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특수한 재료 쪽이에요. 그래서 일반 FA 쪽보다는 특수한 약품을 다루는 쪽에 주로 쓰게 됩니다. 강도하고 가공성 그래프인데요. 어떤 소재들이 이 그래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는 이제 폴리코리아라고 하는 블로그에서 제가 따왔는데 가공성이 나쁜 쪽이 있고 가공성이 좋은 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인장 강도가 높은 쪽이 있고 낮은 쪽이 있어요. 이 배치도를 보고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부품의 특성이 강도가 좀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서도 가공성이 좀 좋아야 된다. 라고 하는 쪽을 이제 찾아서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PC 같은 경우에는 가공성이 보통보다 조금 떨어지죠. 여기 정도 되니까. 그 다음에 인장 강도도 좀 떨어져요. 그 대신에 이제 MC 나일론 같은 경우는 가공성도 보통이고, 이제 인장 강도도 조금 올라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피크. LCD 장비나 반도체 장비 또 2차전지 장비 쪽에 피크를 상당히 많이 씁니다. 중요한 부품들에. 요거는 인장 강도가 더 높고 그 다음에 가공성도 좋죠. 그 다음에 요 가공성 인장 강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POM이라고 하는 재료도
가공성이 상당히 좋으면서 예, 이제 인장 강도도 MC 나이론급 정도 되고 그래서 요 표를 보고 내가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좀 찾아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데나 이렇게 막 이 재료를 사용을 할 때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나는 MC 나이론밖에 몰라. MC 나이론밖에 몰라서 MC 나이론만 써.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기능과 어떤 강도, 가공성 같은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소재를 골라야 되겠죠. 뭐 그런 특성들이 굳이 따져볼 필요가 없다라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쓰는 거다. 그러면 MC 나이론 쓰시면 됩니다. MC 나이론 쓰시고 PVC나 POM 뭐 이런 것들 쓰시면 PE 이런 것들 쓰시면 돼요. 근데 기능성이 필요한 것들은 꼭 따져보시고 재료를 고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대표적인 것들에 대한 좀 상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MC 나이론 기본적으로 가장 우리 부품들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비중이 1.2로 인장 강도가 85MPa, 열 변형 온도가 95도, 연속 사용 온도가 120도. 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첫 번째는 온도에 대한 거를 좀 중점적으로 봐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인장 강도를 봐줘야 돼요. 네. 이 두 가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선택 요소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 물성 중에서 특히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찾아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C 나이론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윤활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마찰 계수가 좀 적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약품성이 우수하고 기름에 좀 강합니다. 근데 PC, 폴리카보네이트는 사용 온도가 열변형 온도가 137도인데 일반적인 거는 마이너스 60도에서 120도 정도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MC 나이론하고 사용 온도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요. 특징은 투명성입니다. 그 다음에 충격 강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안전용으로 쓰기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투명 커버, 방호 유리, 뭐 시험용 튜브 이런 쪽에 PC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HDPE. HDPE는 하이덴시티 폴리에틸렌인데요. HDPE는 고강성 우수한 화학성을 가지고 있는 재료입니다. 이거는 열변형 온도가 70도이기 때문에 온도에 좀 취약하다. 그 다음에 무독성이다. 윤활성이 좋다. 이런 것들, 내화학성, 내부성이 좋다라고 하는 특성이 있고요. 그래서 탱크, 즉 식품 저장고 등 및 기계, 파이프, 플랜지, 화학 실험 설비, 제지, 필름 뭐 이런 쪽 화학 쪽하고 관련된 쪽에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피크는 이제 난연성이고 높은 내열성이 있습니다. 열변형 온도는 152도고 장기 내열 온도가 260도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이제 데이터에서 찾은 거기 때문에 이 260도는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열변형 온도하고 좀 두 개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최고 260도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내마모성,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요거죠. 예. 기계적 강도가 상당히 높다. 가공성이 좋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반도체 LCD 제조 설비, 부품, 정밀 가공 부품, 이런 부분들 쪽에 제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PP는 좀 가볍습니다. 비중이 0.9예요. 다른 것들은 물보다 다 무거운데, 요거 PP하고 UHMWPE 요거는 물보다 조금 가볍습니다. 비중이. 그리고 이제 내열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열변형 온도가 70도인데 이 내열성 부분은 좀 자료를 다시 다른 것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PP는 열 쪽에는 좀 약해서 높은 온도에는 사용을 안 하는 게 좋다. 대신에 이제 이 식품 안정성이 사실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폐수산업, 수조 탱크, 화공품 저장 탱크, 도금 설비 뭐 이런 쪽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PVC, PVC도 열변 온도가 60도이기 때문에 열에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 내약품성이 우수합니다. 대신에 이제 충격에 약하고, 그래서 PVC에는 전선 피복, 파이프, 호수, 샤시, 벽지, 합성 피형, 물탱크, 수족관, 필름, 뭐 시트 이런 쪽에 좀 사용을 하고 있고, POM이 이제 부품으로 많이 사용하는 재료예요. 여기 보면 이제 피크, POM, UP 이런 것들이 기계 부품으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POM은 기계적 특성이 우수하죠. 내피로 내크리프성이 우수하고 내모모성이 우수합니다. 치수 안정성이 우수하다. 기계 강성이 우수하다. 열변형 온도가 146도 정도 되는데 아세탈은 조금 견딜만 하다라고 하는 정도죠. 물을 끓이는 온도 100도보다 조금 더 높은 온도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어링, 기어, 펌프의 부품, 치수 안정성이 필요한 정밀 부품 뭐 이런 것들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트가 있습니다. 페트. 이 페트도 기계 부품 쪽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제가 사용한 거는 기어 재료로 주로 사용을 했어요. 기계적 강도하고 인장 강도가 높다. 치수 안정성이 높다. 그 다음에 병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헬컬 기어에 좀 주로 사용을 했어요. 세정기에. 세정기에 보면은 이제 축이 한쪽 축이 있고 여기에 이제 기어들이 이렇게 구동 기어가 있고 여기를 이제 모타로 돌리죠. 모타로 돌리고 이쪽 축으로 가는 이게 이제 롤러가 쭉 있고 이쪽 축으로 연결되는 여기에 이제 헬리컬 기어가 한 쌍이 들어갑니다. 요거 A, B. 그래서 A 쪽은 요거는 서스 304를 주로 쓰고요. 이쪽은 이제 페트나 POM 같은 재료를 주로 씁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는 좀 뭐 MC 나이론을 쓰기도 해요. 나이론을 쓰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이쪽은 강한 걸로 쓰고 구동 쪽에는 이제 정동 쪽은 이제 교체를 롤러 자체를 교체를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페트는 인장 강도와 기계적 강도가 우수하다. 경도가 높고 내마찰성 및 치수 안정성이 높다. 그래서 기계 부품 쪽으로 주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엔 PTFE. PTFE는 불소 수지를 PTFE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이제 불소 수지인데 내열 온도가 제일 높은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식품 안정성, 그 다음에 내충격성, 얘가 약간 탄성을 가지는 그런 재료가 특성이 있고요. 비유성과 발수성, 연안전성, 마찰 계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미끄러져야 되는 부품들 있죠? 미끄러져야 되는 부품들 같은 경우에는 PTFE 소재를 많이 써요. 절연제나 패킹, 실, 라이닝, 베어링 패드, 뭐 밸브 시트, 반도체 공업, 식품공업, 화학 장치 등의 이제 PTFE가 많이 쓰입니다. 이 CTFE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재료라서 여기 보시면 광사 및 시멘트 공업, 펌프 프렌치 피팅 쪽에 주로 쓰는 재료여서 일반 FA 쪽에는 그다지 많이 쓰는 재료는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내열성 전기부품, 화학기계, 의약품 수송 이쪽에 쓰는 거고요. 울템이라는 이 소재는 피크하고 좀 비슷하게 이 FA 기계 쪽에서 사용하는 부품 플라스틱 쪽에는 상당히 고가의 고기능성 부품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속 이 온도가 거의 200도 정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온도 내열성도 상당히 좋고 인장 강도가 105면은 뭐 이 PTFE
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3배 이상 되죠. 상당히 좀 재료가 강한 재료 쪽에 속하고요. 베스탈 G 같은 경우에도 마찰 계수가 좋습니다. 내마모성하고 자기 유변활성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용도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피크 중에 이제 세라믹 피크라고 하는 소재가 있는데, 피크 소재에다가 세라믹을 보강제로 첨가하여 생산한 복합 소재로서 반도체 산업 내 요구사항에 충족하게 특별히 개발된 소재예요. 그래서 일반 기계부품 쪽에 사용하기에는 좀 고가인 경우일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피크를 주로 쓰고, 반도체 장비 쪽에 특별히 세라믹 피크라는 거를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피크, 여기 보면은 PTFE가 290도 정도까지 거의 300도 육박하는데, 이 세라믹 피크도 세라믹을 첨가를 함으로써 이 온도가 상당히 높은 온도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다음은 아크릴. 아까도 설명드렸던 아크릴이 있는데요. 이 아크릴 같은 경우에는 기계 부품으로 그냥 사용을 하는 경우들도 좀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절삭 가공을 해가지고 깎아서 쓰는 데는 아크릴을 쓰면은 깨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크릴을 사초리로 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들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명성이 굉장히 투명하고, 투명한 걸로 보면 PC가 투명하죠. 그 다음에 PVC도 투명 PVC가 나오는데 투명도로 보면 아크릴보다는 떨어져요. 그 다음에 기계적 강도가 우수하고 광택성이 좋고, 약산, 약알칼리, 오일에 강함. 열변의 온도가 104도면은 사실 100도 정도까지 쓰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니레이트도 얘가 고급 소재예요. 페트를 주요 원료로 해서 유리섬유, 무기 필러 등을 충전, 복합, 압출 성형후, 가열, 적층 프레스한 고기능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입니다. 내열성하고 내전압이 우수하고요. 평탄도 및 치수 안정성이 우수합니다. 전기 절연용 부품 PCB 검사기, IC 테스트 소켓, 절연 판대 같은 경우에 유니레이트를 주로 쓰고요. 지구 펀치 다이 등 치수 안정성이 필요한 곳, 식품기기나 건조기 부품들에도 쓰는데, 고기능성이기 때문에 좀 비싸요. 그래서 유니레이트를 쓰는 경우에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쓰는 게 좋습니다. 백라이트는 예전에 굉장히 많이 썼고, 실제로 이제 요즘에도 PCB 장비 관련되는 쪽, 이 절연이 필요한 부분들 쪽에는 이 백라이트를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전기적 특성 및 절연 특성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열변형 온도가 149도 정도 되니까 일반적으로 쓰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내열성을 가지고 있죠. 이 백라이트를 우리 현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백크 그럽니다. 백크. 네. 옛날에 그 일본 용어로 쓰던 게 남아 있는데요. 백크라고 하고요. 자재상 가가지고 유통상가 같은데 자재상 가면은 베이크라이트 이렇게 주세요라고 하면은 잘 못 알아들어요. 백크 있어요? 백크 그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베스펠이라는 재료인데요. 폴리이미드 수지 분말을 고도의 기술로서 성형한 플라스틱인데, 베스펠은 폴리이미드 상당히 고가의 고기능성 재료죠. 열변형 온도가 360도 정도 되니까 아마 이 특별히 처리를 안 하고 그냥 쓸 경우에는 베스펠이 가장 높은 온도를 유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마모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무윤활에서 PV 한계치가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10배 이상 나오고, 전기 절연성도 매우 우수합니다. 전기 내력이 220kV가 되고요. 플라즈마 및 방사선 내력에 우수하고, 진공 중에서의 내가스 방출성, 고진공 10의-10 토르 정도까지도 가스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공 챔버 안에서 이제 진공을 걸게 되면은 어떤 부품에 있던 내부에 있던 이런
기공들을 통해 가지고 불순물 그리고 가스 같은 것들이 빠져나와요. 그게 한 번 딱 빠져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빠져나오는 것 때문에 진공 챔버 안에 어떤 부품을 구성을 한다든지 할 때는 이 진공 챔버 자체의 재료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은 이런 불순물들이 빠져나오지 않는 재료를 선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 쓰는 이 재료들 중에 이제 베스펠이라고 하는 거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 종류도 더 많이 있고 실제로 이게 어느 부품을 설계를 할 때 어떤 재료를 써야 되는지는 사실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이론적인 거고 유통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웬만한 어플리케이션은 다 나오긴 하지만 실제 설계 도면을 놓고 검도를 해가면서 그 부품들이 이 부품은 피크를 써야 되겠다. 이 부품은 MC 나이론 정도면 되겠다. 이 부품은 페트로 사용하면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찾으면 되는데요. 사실 경험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이 엔프라를 소재를 선정을 하는 것은 경험하고 상당히 많은 그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주변에 고참들이나 선배들, 그 다음에 이 자재를 유통하는 분들한테 많은 것을 물어보고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계 재료에 사용되는 소재와 재료를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다음부터는 또 다른 챕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